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정하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이제 세 번째 순서인데요. 그래도 국어가 정말 중요 과목인 만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여름방학 특강은요. 일단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와 고전문학. 저는 이제 이번 여름방학 고1 4회 특강에서 문법과 문학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조금 큰 글씨로 제목을 한번 붙여놨는데요. 묻고 따블로 가. 너무 유명한 영화 타짜의 명대사이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 물론 아직 기말고사 치르지 않았겠지만 1학기는 미래 두고 다시 이제 2학기를 향해서 그래서 1학기의 점수 2배 이상 올린다는 그런 좀 다부진 마음으로 더블로 가라는 그런 열정을 담아서 여름방학 특강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특강에서 문법과 문학을 함께 진행을 한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제 설명을 이제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현재 대치에서는 숙명여고 1학년 국어 내신을 전담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대치, 목동, 중계동 그래서 저희 이 서울에서 내려가 하는 어떤 학군지에서 다양한 학교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에 메가스터디 윈터스쿨에서 강사평가 1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1학기 묘신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그냥 정말 1, 2주 연휴가 끼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정신없이 놀고 그 다음에 정신없이 기말고사를 향해 아마 발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여름방학이 시작인데 그렇게 정신없이 어영부영 지나가다 보면 여름방학 4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 1학기 내신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 번쯤 성찰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것은 국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첫째는 1학기 내신을 가지고 본인의 객관적인 현 위치, 모의고사라고 이제 아이들이 3모도 받고 6모도 받겠지만 사실 1학기에는 내신을 준비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겨냥해서 제대로 모의고사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크게 어머님들께서 신경을 쓰지 마시고 내신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리고 지금 각자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내에서 등급이 정확하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금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1학기에 각 과목별 공부량을 꼭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나는 지금까지 중학교 때 국어 A를 놓친 적이 없고 그래서 국어 되게 자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번에 고등학교 가니까 2등급, 3등급이 땄다. 그리고 사실 국어 공부량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과학이 자신 없었는데 과학이 잘 나왔다. 그럼 이제 과학에 너무 과한 투자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 과목 보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공부량을 체크해서 자기 객관화를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자.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굉장히 긴장하고 중간고사까지 긴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를 부터는 사실 그냥 반성에 이제 젖어서 아이들이 그냥저냥 또 학원 다니고 이제 벌써 친구들이 이제 많이 친해져서 놀러 다니고 그러면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래서 지금 이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한 번 이렇게 좀 배웠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여름방학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집에 가셔서 아이들과 함께 꼭 한 번씩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셨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국어 과목으로 한정했을 때 아이들이 과연 지금 아직 기말을 안 봤으니까 중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점에 해당하는 모든 문학작품 그리고 문법이 무조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모든 교감을 다 외웠는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웠는가? 그리고 물어봤을 때 설명이 가능했는가? 근데 아닌 친구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제를 놓치지 않고 시험 기간 내에 그 준비 기간 내에 복습과 문제풀이 양을 충분히 챙겼는가?
사실 국어를 혼자 공부한 친구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네 내신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제각각 내신 대비해주는 국어학원에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각 학원 선생님들께서 저도 그렇고 그때그때 꼭 필요한 과제를 분명히 내주셨을 텐데 그 과제들을 써보게 치어서 놓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문제풀이 아닌 어느 한 단어는 잘했는데 어느 한 단어는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시나 각 학원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떠먹여주는 컨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직전 보강의 총정리 자료라든가 혹은 시험 전범위에 대한 뭐 단거나 책이라던가, 저도 그런 것들을 지금 숙명 아이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진짜 선생님이 떠먹여주고 그거 입 벌려서 받아 먹기만 해도 됐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보진 않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국어 100점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왜 나는 100점을 못 맞았지? 내가 96점, 92점을 받은 이유가 뭐지? 나는 뭘 실수를 했는가?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적절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정말 그 순간의 긴장으로 착각해서 놓친 친구들도 있고요. 혹은 두 개 골라야 되는데 하나 골라서 틀린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첫 시험에서 정말 긴장되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하고, 혹은 몰라서 틀렸기도 하고, 혹은 알았는데 실수를 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점검을 하고 기록해서 반드시 내가 2학기 때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꼭 마음으로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등급별 이제 진단인데요. 사실 이제 5등급제로 바뀌어서 1등급을 받은 친구들 물론 이 안에서 상위 1%도 있고 10%도 있겠지만 어쨌든 1등급을 받은 건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칭찬하고 1학기에 했던 그 노력을 2학기에도 유지, 그리고 본인의 부족했던 점, 스스로 느끼기에 약간 아쉬웠던 점을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등급부터 조금 할 말이 많아지는데요. 이제 국어 2등급 받은 친구들은 사실 4%까지죠. 이게 9등급제로 따지면 2등급, 3등급, 4등급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고, 사실 국어 4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은 그냥 중위권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숫자상으로는 1등급과 2등급이 하나 차이니까 1등급이 되게 만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제 오해의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1등급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은 평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 10%에는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되게 만만하게 학교 시험을 봤다가 이번에 와장창 깨졌을 거거든요.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숙명여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숙명여고 학생이 전교 한 대략 42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영수사과 이 전 과목 1등급 받은 친구가 4명이래. 4명밖에 안 된대요. 1.0.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니 공부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모여있는 학교인데 전 과목 1등급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심지어 10%인데 근데 4명밖에 안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 현실을 이제 딱 정말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 체감을 하신 다음에 1등급의 벽은 정말 높을 거라는 거. 특히 이 2등급의 끄트머리에 걸려있는 친구들은 1등급을 가려면 본인이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고 실력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저 문을 뚫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설렁설렁하고 약간은 대충대충 했던 그 부분들을 싸그리 밀당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등급 이하서부터는 객관적으로 국어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어에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양수에 집중했다면 그것도 이제 무시하지 말고 오래 걸리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2배로, 3배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다음 3등급 이하는 솔직히 학교 수업 놓친 경우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부터 제대로,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되죠. 그때그때 과제부터 제대로 하기, 이렇게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인드셋 이거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꼭 말씀해 주세요. 넌 중학생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학생 아니고 정신 차려, 곧 고등학교 2학년이다. 그리고 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네 발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대학을 가기 위함이다. 물론 그 안에서 축제도 있고 뭐 학교 생활도 있고 즐거운 것도 많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입시에서 이제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밑에는 우리 아이들의 이 상태예요. 4월달 행복했죠. 4월에 중간고사 보고 5월에 잠깐
파이트하고 다짐하면서 눈물 흘렸다가 6월 지금 기말고사 보고 있을 거고 7, 8월 또 여름방학 신나게 놀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행복하게 휴가도 갔다 오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2학기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자리가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학기의 아쉬운 부분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2학기를 위해서 여름방학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저도 지금 이번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특강은 2학기 묘신에 오로지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국어 내신의 주요 핵심 범위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출판사 2개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이 동네에서 많이 쓰는 출판사가 미래은하고 비상간인데 이 출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여도 사실 교육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공통국어 2번으로 넘어갔을 때 1단원을 보시면 바로 고전시가가 나와요. 그래서 고전시가 월명사의 제막내가라는 향가 그리고 그 유명한 정철의 송리인곡이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원에서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이라는 단원이 이 단원이 중세 국어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전하고 중세가 구성이 되어 있고 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2단원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하면서 손순 황진이를 비롯한 시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역시나 정철의 송리인곡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국어일체에서 중세 국어를 다루게 됩니다. 사실 출판사마다 다루는 작품들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1학기 때는 현대문법, 현대문학 중심 이제 2학기에는 중세국어 문법과 교접문학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정씨가 먼저 얘기를 하면 사실 지금까지 아이들을 쭉 만나서 수업을 하면서 교접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낯설어하고 왜 그러냐? 읽지를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저기 써놓고 사실 이제 중세국어 시절의 한국어 표기로 적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이들이 광치거든요. 그래서 그 공어 배경 지식을 단기간에 쌓는 게 되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익히고 내권을 체화해서 낯선 작품까지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번 여름방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써놨죠. 이제 우리 아이는 수시 말고 정시를 누릴 거다 하는 친구들이 대치는 벌써 일찍부터 생기거든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결국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랑 이어집니다. 그거는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능에서도 문학 무조건 고전시가가 나오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약간 내신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내신에서는 고대가요나 향가 이런 약간 고려가요 옛 시절의 작품들도 다 물어봅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오직 시조와 가사만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교과서에서 시조와 가사를 위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수능 실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오히려 지금 당장 수능에 나오는 가사 보려고 하면 애들이 하면서 어려워하는데 이 고1 수준에 맞는 고1 교육과정에 맞는 것들을 차근차근 익혀가면서 수능 공부를 함께 대비를 하는 것이 고전시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라고 들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내신 시험을 보여드릴 건데요. 2023년 작년 2학기 바로 중간고사에 중성고등학교에서 송리인곡을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중성고는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뭘 물어보느냐 진짜 간단하거든요. 이게 윗글에서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언급된 힘을 찾아 쓰고 그 다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현대어로 적어라. 현대어로 풀이해라. 사실 웬만하면 아이들이 이거 시험밤에 들어가면 현대어 다 줄줄줄줄 외우고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충 그냥 감으로 대충 알고 들어가면은 이런 문제에서 분명한 감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가사는 길기 때문에 그때 시험에 닥쳐서 벼락치기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름방에 한번 선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 문법은 더 어렵습니다. 고전시가 더 힘든데 중세국어 문법은 뭐 어렵냐면 고전시가에서 아이들을 힘들게 했던 게 구어 읽기였죠. 근데 그거 플러스 이건 당연하고 1학기에 배웠던 현대문법 내용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 지금 중간고사 때 국어 의문의 변동했을 거고요. 기말고사 때는 문법 요소라는 것을 다룰 거예요. 아마 느낌 표현, 시간 표현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2학기에는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중세 시대, 즉 한마디로 세종대왕님이 살아계시던 그 시절의 높임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1학기 지금 기말고사 공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도 여름방학인데 1학기에 다뤘던 그 은연변들과 그리고 문법 요소에 대한 지식이 잘 갖춰져 있어야 구어 읽기를 탑재를 해서 중세국어의 문헌을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제가 써놨죠. 이거 필기자가 가장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정말 어렵고 정말 복잡하고 근데 이것도 내신에서만 다루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쯤 올라가면은 모의고사도 약간씩 신경을 써요. 아마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근데 그 2학기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중세국어 문법은 무조건 최소 한 문제, 두 문제 이상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사실 문법 고작 5문제 나오는데 그 5문제 중에 틀리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2학기에 잘 정리를 하면 모의고사에서도 내가 충분히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전부 다 작년 문제인데요. 자, 2024년 고등학교 1학년 9월 모의고사입니다. 9월 모의고사 중간고사 끝난 시기죠. 바로 중세국어 나오고요. 11월 모의고사 당연히 중세국어 나오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이건 은혜 3월 모의고사였어요. 은혜 3무 당연히 중세국어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들, 내신 범위였던 것들을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꼭꼭 활용을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내신형 문제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1학기 현대문법과 이제 연결이 된다고 했죠.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읽어봐 하면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생중언쟁 훈민정음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때 생중이 원래 세중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들어가 있는 저 이응은 형식 존상이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문법적 지식 같은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저에게 이제 배우고 실제로 거기에서 이렇게 출제된 문제들을 해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메모친 박스가 2개가 있어요. 얘는 두음배칙 2개의만 아이들이 20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던 음운변동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종어조 훈민정음의 두인법칙, 중세국어 구리음화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자꾸 1학기 때 뭔가 부족함이 있었던 친구들은 계속 그게 빵꾸가 커져서 마치 스노우볼 효과처럼 결국은 이제 해야 되는 게 너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래를 했을 때 저는 문법과 문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욕심을 낸 건 아니고요. 정말 아이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공부만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준설국어는 훈민정음 및 청자원리서부터 음운표기 문법 그리고 마지막은 세종어제 훈민정음 방금 보셨던 그 텍스트 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4회를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문학 작품은 는 아이들이 그래도 꽤 공부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예비 고1서부터 막 고전시가 중요하다 하면서 시조 공부는 많이 했는데 긴 가사는 상대적으로 학습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하다고 하더라도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정철의 가장 유명한 두 작품 순미인곡, 삼미인곡 그 다음에 비슷하게 여성 화자가 나와서 이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허난설원의 규원가까지 이렇게 대표적인 가사 세 작품을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이 손미인국, 삼미인국 규현과 플러스 이제 아이들이 이것들이 내신에 나왔을 때 함께 출제될 수 있는 연계 외부 지문을 수련을 하면서 4조 특강을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스템은 매주 특강이지만 짧게 테스트를 이제 볼 거고요. 이 테스트 안에는 그냥 단순한 내신형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각 학교별로 서술형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을 테지만 중세 국어는 자기가 정확하게 쓰고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제가 항상 포함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 문법, 문학 강의가 각각 절반씩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친절하고 꼼꼼한 스타일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문학하고 문법 강의에서 이제 저의 어떤 수업에 만족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제가 정말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자부하는 게 뭐냐면 양산형 문제 사이트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독보닷컴이라던가 국어쌤들이 많이 쓰는 뭐 나무 아카데미라던가 이런 어떤 정말 뭐랄까 지저분하고 더러운 문제도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막 이렇게 문제를 많이 주는 사이트에서 저희 문제를 하나도 갖고 오지 않고 오직 뭐 활용하냐면 EBS 연계 교재. EBS 연계 교재라고 하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육청 평가원 합쳐서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리고 전국고의 실제 고1, 2 내신 기출문제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학교 선생님들께서 내신 기출 출제하실 때 얘네만 쓰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절대 조포닷컴 나무 아카데미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더러운 문제를 풀어봤자 아이들의 어떤 본질적인 실력 향상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 너무나도 짧고 소중한 이 4주 동안 저는 정말 아이들이 양질의 문제만 풀면서 이러한 자료들은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충분히 활용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교환 문제를 가지고 실력을 정확하게 잘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담아서 이제 교재도 과제도 테스트도 모두 이렇게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사실 제가 강사 생활의 시작을 대체적 큰 규모의 국어 전문학원에서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 성격적인 부분인데 뭔가 모으는 걸 진짜 무조건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돈 많이 써가면서 제가 사비 지출해 가면서 여러 학교 제가 지금 담당하지 않는 수많은 학교 수백 개의 학교들의 기출을 다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정말 일부만 가져야 하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기출도 여기 다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이건 진짜 괜찮은 문제인데 싶은 것들만 이제 선별해서 아이들이 풀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매주 학생들의 개별 리포트가 이렇게 분석돼서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이 그때그때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친절하고 꼼꼼한 강의가 이제 전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빔 프로젝트를 쓰지 않아요. 오직 판서로만 그리고 저 설명으로만 수업을 하고 제가 이렇게 판서하는 내용들은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4주 동안 특강을 마무리 짓고 나면 도전시거와 중세국어에 대한 나만의 노트가 꼭 반드시 하나씩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그 단권화된 노트는 아이들이 2학기 내신을 제각각의 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게 될 때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SNS상에서 나름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머님들께서 모르실 수 있지만 이제 제가 릴스 같은 거 제작해서 지금 막 조회수 13만에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 보면서도 이제 저랑 수업이 아닌 경우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소통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저는 국어교육과를 나왔고 원래부터 학교 선생님이 이제 꿈이었던 정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좀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여름방학에 수업했던 이제 예비고일 친구들이 3월 달에는 헤어졌잖아요. 전 숙명이고 숙명 아닌 친구들은 이제 다 자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벌써부터 저한테 선생님 여름방학 시간표는 언제예요? 어머님들께서도 선생님 다시 여름방학에는 선생님 특강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 주시는 경우가 이제 더러더러 있어요. 그래서 2학기에 역전을 이제 꿈꾸고 계신다면 제가 준비한 수업 정말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이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만 더 궁금하신 점은 여기 이제 제가 제 개인 사연을 적어놨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